삶을 살다가 내가 잘 살고 있나?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고 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 이 하나도 얘기합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양철학자 박지혜입니다. 유불도 3교를 다 전공한 철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삶에 꼭 의미가 있어야 할까요? 라는 그런 대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꾸 의미를 찾다 보면요, 내가 어딜 가고 누굴 만나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계속 의미의 숫자들만 나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 철학의 답은 그거예요. 의미보다는 재미를 찾아라. 이 재미의 한자 뜻은 맛이란 뜻이거든요. 맛. 그러니까 비싼 음식이 아니라 거창한 내 인생이 아니라 맛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다. 그래서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8가지 맛있는 인생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일명 인생 8미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직업에서 찾는 직업의 맛입니다. 물론 돈 벌려고 하죠. 가족들 먹여 살려야죠. 근데 거기서 맛을 찾으면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밌게 자기의 직업과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알바해서 내가 1시간에 뭐 9천 얼마 받는다. 그때부터 이제 손님 대하는 태도가요, 이 돈 받으려고 내가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땡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사람 만나는 걸 즐기고요, 연습해보면 돼요.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이 이거 해서 얼마 벌겠다고 하면 짜증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내가 청소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야 너무나 행복하게 깨끗한 거리를 지나가다니기를 바라면서 청소한다? 그거 재밌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공부하는 맛도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새롭게 성장하는 나를 보는 거, 이게 공부의 맛이에요. 또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맛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그 재미를 느껴야 되거든요. 걷다가 또 이 건강미, 내 몸과 체력을 단단히 갖추면서 정말 가볍게 살아가는 맛도 있고요. 그것뿐입니까? 이 풍류의 맛도 있어요. 여행을 다녀도 무슨 TV에 나온 거에 가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풀 한 포기 빛 하나에서 바라보는 그 풍류의 맛도 있고요. 거기다가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의 맛, 그리고 자기의 본질을 탐색하는 성찰의 맛,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인생 8미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쾌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쾌할 쾌자에 만족할 족자. 그러니까 저 먼 미래에 내가 어떤 것을 달성했을 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재미를 갖고 인생의 8미를 느끼면서 상쾌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쾌족한 상태가 동양 철학에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너 월급 그밖에 못 받아, 요즘 부인하고 헤어졌다며, 그들이 보는 관점 말고요, 그냥 지금 나는 너무 상쾌하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오늘 저녁에 배달시켜 먹는 이 치맥이 나를 너무 쾌족하게 해준다면 이미 그분은 행복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노노에 대한 책도 내셨는데 노노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딱 전 이 하나로 얘기합니다. 인간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사는 놈, 마음으로 사는 놈, 온몸으로 재미를 느끼며 사는 놈. 머리로 사는 놈의 특징은 알지자, 지지자라 그러는데 뭐든지 다 계산해요. 내가 오늘 얼마 벌지, 저 사람 만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될지, 이거는 머리로 사는 지지자라고 얘기하고요. 호지자는 그래요, 그냥 좋아서 해요. 근데 문제는 또 변덕이 심해서 싫으면 안 해. 근데 낙지자는요, 이 즐거울 낙자거든요. 좋든 나쁘든 그냥 즐겨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좀 바보 같기도 하죠. 저게 어떻게 즐길 일이야? 어떤 그 택배 기사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 올라가서 컴퓨터 배달 무겁다고 확 던져서 사건 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즐기면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논어에 보면 공자와 그 제자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거든요. 쌈자라는 자로 같은 일종의 무사 출신도 있었고, 돈 잘 버는 비즈니스맨 출신 자공도 있었고요. 다리 하나 잘 못 쓰는 장애우 민손도 있었고요. 정과자 집안 출신, 천민 출신 중궁도 있었고, 각양각색의 제자들이 공자의 팔로워로 몰려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안회라는 제자입니다. 이 안회는 13살 때 공자한테 팔로우로 들어왔어요. 근데 32살에 죽어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아내가 죽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제자들이 그래요. 너무 슬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애제자 아내의 죽음을 내가 이렇게 슬퍼하지 않으면 내 언놈이 죽었다고 슬퍼하겠냐? 근데 공자가 그 얘기를 해요. 아내가 왜 멋있는 친구인 줄 알아? 요즘 말하면은 빈민가에서 살잖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정도면 사람이 지치고 완전히 포기하잖아. 걔 한번 삶을 봐봐.
그렇게 재미 느끼며 살고 있는 거 느껴져? 그 안에서도 자기는 그 자체를 즐기며 사는 낙지자라는 거예요. 대죽구르게 그 거친 밥, 그리고 표주먹에 물 한 곡 떠서 말아먹고 그 빈민가에서 살면 대충 사람들은 다 견디지 못하는데 안에 봐라? 거기서도 지 즐거움을 찾고 재미를 느껴. 걔가 너희들 중에 최고 아니겠어? 그래서 노노에는 그거예요. 인생을 살려면 머리로 살지 말고 좋다 나쁘다 경계 짓지 말고 그냥 온몸으로 즐기며 살아라. 낙지자. 이게 노노가 얘기하는 가장 위대한 맛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노노에 보면 공자도 제일 큰 근심이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세상에 대한 안목이 있는데 왜 아무도 나를 데려다 쓰질 않냐는 거예요. 계속 질문이 그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줘? 결국 공자가 그런 결론을 얻어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열받거나 화내지 마라. 그게 진짜 독립적인 인간인 군자다. 노노의 군자란 말이 107번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공자가 강조했던 군자라는 사람의 정의가 그거예요. 남의 평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내 페이스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군자라는 말. 인부지 불온이니 불역 군자호와. 그러니까 공자의 이 논어를 읽으면요. 정말 가슴이 뛰는 이유가 그래?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남이 나를 평가를 어떻게 하든 거기에 쫄거나 열받지 마? 그게 진정한 위대한 군자야? 공자는 혁명가예요. 새로운 인간 롤모델을 만들어서 그 당시 지친 자들에게 너의 영혼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를 듣고 살아. 이런 주장을 했던 굉장히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철학자였던 거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요. 머리 처박지 말고 직시하래요. 직시하는 자만이 그 역경조차도 즐길 수 있대요. 그 역경을 타는 순간, 왜 파도 타기 해보셨나요? 그 파도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무섭죠. 저 파도가 나를 삼킬 것도 같죠. 제가 제주도에서 어떤 해녀를 만났는데요.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물질하면서 겪은 그 경험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커다란 바닷가에 그 파도가 밀려올 때 무서워서 도망가면 갯가에서 다 시체로 발견된대요.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 문제 앞으로 다가갔을 때 결국은 몸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 이게 경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공자가 그래서 좀 저돌적이에요. 그 고통마저도 그 역경마저도 낙지자, 그 파도조차도 즐기는 자에게는 그 어떤 고통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게 저는 유교 그중에 가장 중요한 텍스트인 노노의 핵심 철학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 성격은 너무 예민해. 작은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밤새 잠도 못 이뤄. 근데요, 그 인간의 당연한 모습 아닌가요? 아마 퇴계 율곡 선생도요,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었을 거예요. 그분들 문집 같은 거 읽어보면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꼼찔꼼찔하게 따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난 성격이 예민해. 작은 거에 소심해. 그거 인정하세요. 다만 성심이라고 해요. 살필성자 마음심자. 내가 이렇게 왜 예민해하지? 내가 왜 이렇게 작은 일에 내 삶의 모든 걸 걸어야 해? 잠자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나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지? 하고 툭 던져버리는 순간 조금 그 예민함과 그 소심함이 극복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노노에 굉장히 재밌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무의도식하고 놀 거면 이거라도 해라. 이거가 뭘까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핸드폰이라도 봐라. 그 당시에는 박혁이라 그래서 장기나 바둑이라도 둬라. 사실 장기 바둑은 생산성이 없어요. 일종의 게임인데 저도 바둑에 빠지면 10시간 금방 갑니다. 요즘 말로는 게임에 빠진 거예요. 핸드폰에 빠진 겁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고 이불 속에서 자기를 그냥 던져 있는 것보단 핸드폰이라도 끊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튜브라도 한번 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 논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핸드폰 보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를 보내는 좋은 방법은 아닌 듯해요. 성찰하고 공부하고 내 호기심을 더 채워내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지금 내가 오늘 삶을 온전히 즐기는 거, 이게 제일 높은 수준의 하루를 보내는 방법이고, 그래도 정 안 되면 핸드폰 보는 거 그것이라도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욕심을 자꾸 버리라고 하는데 욕심 버리지 마세요. 노노에는 인간이 욕심을 버리면 뭐가 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 제가 강의할 때는 그래요. 버려라, 내려놔라, 비워라, 낮춰라, 섬겨라. 근데 노노는 안 그래요. 다가가라, 정치하라, 출발하라, 공격하라. 그러니까 유교와 도교, 팽팽한 인생의 두 박자거든요. 근데 비우란 얘기는 딱 전제 하나가 있어요. 내려놓으란 얘기는 채우고 난 다음에.
뭘 채우고 나야 뭐 비우죠. 뭐 스테이 플리시? 스티브 잡스가 바보처럼 살아? 그건 똑똑한 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보가 바보 같은 바보지. 부자가 돈 벌어서 기부하는 게 그게 비움이지. 돈도 안 벌어보고 뭘 자꾸 뭐 기부한다고. 말만 비워라 비워라. 제가 아는 사람 매일 저녁 때 술 먹고 직장도 제대로 안 다녀요. 뭔가 쟁취해 본 적도 없어. 왜 그렇게 사냐라면 인생 무상? 비워라. 근데 항상 그래요. 야, 네가 비울 게 뭐가 있냐? 네가 아침 일찍 출근해 봤어? 책 한 권 끝까지 떼어본 적 있어? 아니면 뭘 목표를 세워서 한번 몸을 다해서 한번 그 목표를 달성해 본 적 있어? 그리고 나서 비워라. 그러니까요, 비울 게 없는 분들은 먼저 채우는 게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착 역시도 전 인간의 본능이라고 봐요.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고요. 또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또 뭐 더 나아가선 승진하고자 하는 집착도 있고요. 그뿐입니까? 뭐 명예욕도 집착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동양학에서는 집착 자체가 굉장히 나를 슬프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착이 결코 좋은 결과로 갖고 오질 않아요. 왜? 인생은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떤 분은 다 기대대로 됐는데요. 한번 가까이 다가가서 줌을 쫙 당겨서 물어보세요. 그분 기대대로 안 됐다 그래요. 집착을 없애려면 기대부터 깨야 돼요. 제가 아는 사업가가 항상 그래요. 그분이 평생 사업을 하면서 딱 이 문장이 가장 오래 남는 문장이래요. 뭐냐 그러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안 되면 안 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보면요, 지금 뜻대로 안 돼요. 자식이 내가 이렇게 내 온몸을 다 바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요, 기대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 자체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인간은요,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인데 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투자 실패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누구 말 믿고 주식했다가 홀딱 말아먹을 수도 있고. 제 주변에 많아요. 석사 박사 다 하시고 라이센스 좋은 거 갖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말에 속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노노에 그런 말을 해요.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애제자 아뇌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요. 너희 제자 아뇌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제자길래 그렇게 끼고 돌아? 공자가 이 말이에요. 그 친구 말이야, 두 번째 장점이 뭔지 알아? 잘못을 저질러. 그런데 반복하진 않아.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잘못을 두 번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한 거 인정하고 성찰하고 다시는 똑같이 또 그 말에 속아서 또 투자해서 또 사기당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요. 한 번이면 좋게요. 그걸로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멋지고 훌륭한 노노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내가 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도 평생을 했는데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길이라는 게 워낙 변수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제가 환갑이 넘었으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제가 박사 마치고 중국 유학 갔다 와서 정말 대학교의 교수 자리, 이건 내 자리였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고 이게 정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덕분에 제가요, 요즘 말하면 야전에서 제가 공부한 걸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대중들과 더 소통해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안 된 게 더 잘 된 거 아니야? 오히려 잘 된 게 돌아보면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없을 무자 바를 정자 무정이라 그러죠. 노자 선생이 그 얘기했거든요. 세상 정답 없어. 바르거나 그르거나는 그때 그 상황의 판단일 뿐이지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 바른 것이 그른 것이 되고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오늘 답을 무정이란 단어, 정답 없다. 인생이 꼬였을 때 이 화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자가 계속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도불행이라 도불행이라. 요즘 말로 하면 내 꿈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전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에 펼쳐지지 않는다. 인생 꼬인 거죠.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얘기로 자기의 꼬인 인생을 답을 하겠습니까? 숨어버리겠습니까? 공자가 재밌는 말을 해요. 논어에 나와요. 승부부해라. 뗏목을 타고 저 바다에 나가서 새로운 세상에 가서 내 꿈을 펼치겠다. 사표 쓰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된다고 골치 썩이지 말고요. 탁 던지고 딴 데 가면 답이 있다. 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혁명적인 국면 전환,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덕본 제말이란 말이 있어요. 상도라는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그 임상옥이란 상인이 그 얘기를 하죠.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광분했어요. 왜? 기업은 이윤 추구 아닌가요? 우리가 장사하는 거, 손님 많이 받는 거,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덕본. 사람이 근본이고 제말, 이윤은 결국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뭐 곰탕을 끓여서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이라면 이거에서 얼마 남겠냐라고 하지 말고 덕본. 이거 맛있게 먹을 손님들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끓이면 제말, money는 말단, follow 쫓아온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 했더만요. Follow your mind. 그래, 중요한 건 너 마음을 쫓아. 그러면 money, 돈도 오고 reputation, 명성도 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나본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나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뭐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또 나에게 돈도 다가오더만요. 그게 덕본 제말. 유교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이윤 창출의 알고리즘이에요. 이 논어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인간의 롤모델이 군자란 말 기억나시나요? 군자는 3가지 인생을 살면서 시기마다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어렸을 때, 청장년기에, 그리고 늙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제일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일계가 뭘까요? 욕망이랍니다. 특히 색욕. 2번째, 좀 나이가 먹어서 청장년 시절에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경쟁심이래요. 그 경쟁심이 사람을 아주 상처나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욕이라 그러죠. 저는요, 나이가 먹으면 욕심이 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 자리라도 지키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이 문서라도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으면 오히려 그 노욕이라는 게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나이 80대에서도 아이고 그 자리 쫓겨난다면 끝까지 소송까지 불사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필요 있나? 이제 뭐 얼마 사신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군자는 평생 3번의 경계가 있나니 이 군자 3계는 공자가 굉장히 강조하는 인생의 시기마다 경계해야 될 3가지 경계의 대상입니다. 고신얼자란 말은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은 뭐 공자와 맹자는 어떻게 보면 공맹철학이라 그래서 유교의 가장 중요한 2 축인데요. 맹자가 그래요. 세상에 성공하고 나중에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냐라는 질문을 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면 학벌이 좋고 IQ가 높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서자 출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외로울 꽃자의 신하 신자. 외로운 신하라는 뜻이 뭐예요?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죠. 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나이 40, 50에 다 유배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그 외지에서, 유배지에서 외롭게 살았습니까? 얼자, 서얼이라 그러죠. 적자가 아닌 서자죠. 부모님의 눈밖에 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버림받은 신하들, 고신과 그리고 적자가 아닌 그 서자인 얼자들이 뭐라고 맹자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결핍 때문에 삶에 대한 태도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깊을 수밖에 없대요. 왜? 결핍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달이란 달. 통달하고 도달하고 굉장히 높은 상황에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한 것이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의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 이게 바로 공맹철학이 얘기하는 고신 얼자의 경쟁력입니다.